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당분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행성 지역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원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 23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은 33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여전히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와 횡성 일대에서 발생하는 공군 전투기 소음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특집 코너 준비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각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7월 1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어제 철원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조치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류의 개체 수가 철원에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원의 모기 서식지에 대해선 집중 방제가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식중독 1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병원체로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는데요. 강원도의 식중독은 전북 등 다른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6월 기준 신규 고용 허가 기업은 460여 곳, 허가 외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인력을 못 구한 중소기업이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인력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16만 5천 명을 공급하고 고용업종도 임업과 숙박업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에 위치한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공군 훈련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먼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이선희 군소음 대응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죠. 원주에 위치한 제8 전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군소음이 발생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지역을 살펴보면 우산동, 단구동, 일원동까지 그야말로 원주 전 권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군의 훈련 루트가 원주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원주시 상공에서 훈련을 하는 공군들의 훈련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2022년 최초 부상을 시작으로 8전투 비행단에서 비행훈련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 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군의 전투기 이동과 훈련 관련 내용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주시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원주시 상공을 가로지르는 예측할 수 없는 공군 훈련으로 인해서 단구동과 우산동 등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 학교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은 물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텐데요. 인근 학교 학생의 의견 먼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살 때는 군부대 때문에 피해보는 건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남일 같긴 해도 별 관심도 없었고, 근데 여기 원주에서 강의 중에 비행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 듣다가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강의가 아예 멈춰버리는 적도 있었거든요. 잠깐이긴 해도 이게 수업 흐름이 끊기니까 수업에 지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군부대가 옆에 생기는 걸 보통 싫어하는데 그게 뭐 이유가 좀 여러 가지겠죠. 근데 이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공감이 가고요. 비행기 소리가 가끔 지나가면서 나는 게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전투훈련 때문에 좀 소리가 나는 거라면 뭐 시간을 좀 피해서 해주던지 아니면 뭐 미리 언제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하던지 개선할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좀 잘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공군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뭐 학교와 공공시설 등 인구 밀집 지역은 좀 피해서 공군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전투기 훈련 소음에 대한 원주 시민의 고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규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인접 지역 훈련 비행을 자제하거나 수업 시간을 외회하는 등 시간 조정을 통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저희 원주시에서도 공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투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수업 시간을 좀 피해서 해줄 수 있는 거를 학생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군소음과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군 훈련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네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단체로 소음에 시달려도 본인 자부담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배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면 소송 없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서 2월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2020년에 제정된 군소음 보상법을 통해서 올해에도 원주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정확한 수치로는 22,173명이 피해 보상금 59억여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네, 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 지역을 국방부에서 2021년도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거로 원주시의 소음대책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우선동, 태장 1, 2동 일원이 해당되고요. 소음대책 지역은 1종 구역부터 3종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1종 구역 1인 기준 월 6만 원, 2종 구역 4만 5천 원, 3종 구역 3만 원입니다. 2024년 보상 기간은 법 제정 시점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감액이라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그 밖에도 국외 체류나 현역병 입영처럼 장기간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전입한 경우 30% 감액을 하고요. 2011년부터 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는 50%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근무지 및 사업장이 대책지 외에 있을 경우 30%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저희 원주시와 타 지자체에서도 보상금 현실화 및 감액 기준 완화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입 시기에 따라 또 근무지에 따라 이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지급액은 좀 달라질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보상금 지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현금성 보상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현금성 보상책 이외의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선 없는 거군요. 네, 이런 와중에 최근 원주시 소초면에 육군 헬기부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나 원주시랑 합의가 된 건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고 국가를 위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히 왜 생겨야 하는지 꼭 생겨야만 하는지 그 소초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전에 그 군소음 지역이라는 그 소초면이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애국심으로 그 소리를 견뎠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계속 평생 그분들에게만 애국심을 강요해야 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또 알고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난 들은 게 없는데 그걸 무조건 견뎌라 너는 이러면은 그냥 누가 원주에 와서 살고 싶겠어요. 이렇게 그냥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비행기 소리는 많이 못 듣지만 헬기 소리 같은 게 이제 주로 많이 들리죠. 가까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헬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공군 부대가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전투기가 이제 뜨고 지나가는데 그 소음이 좀 낮게 저공으로 비행한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이제 좀 소음 쪽이 너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 입장에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지역이 주민들이 이제 그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와 협의 안 하고 바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원주와 횡성에 걸쳐서 이렇게 소초면 그런데 헬기부대 신설은 확정이 된 사안인가요?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추가로 헬기부대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힘들어하실 텐데요. 신설 여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부서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봤었는데 전투기 소음에 피멍드는데 16년 만에 헬기부대 배치에 소갈이 중이다 이런 기사 제목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아닌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원주와 횡성에 걸쳐 수십 년간 이렇게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공군 비행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군의 끊임없이 저감 훈련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원주시도 고민하고 계속 노력한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군사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사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군사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소음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좀 조속히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이선희 군소음 대응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흐르고 있고요. 이어서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해 시민사회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재경입니다. 네, 앞서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연결해서 군소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횡성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몇 해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여전히 저희가 2020년 11월 달부터 진행되어 오던 1인 시위는 지속을 하고 있고요.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 문제, 경유 스모크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인 시위 1310하루째네요. 또 공군본부 갈등관리과를 주 중심 채널로 해서 실무 협의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히 시위를 해오고 계시는군요. 네네. 조금 전 시청 연결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제8전투비행단의 군소음 문제가 뚜렷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옛 미군 기지인 캠프 이글 부지에 아파치 헬기부대 창설을 위한 설계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앞서 멘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도 공감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간에 주민들이 겪어왔던 피해, 고통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선의 대안인지 충분히 수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군 관민 시대를 회귀하지 않는가라는 그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협의가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원주시 군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와의 연대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활동 계획 좀 소개해 주실까요? 연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글스에 관련된 소음 문제, 그다음에 스모크로 인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원주시라는 시 지역의 특성과 횡성군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결합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밀도 있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지속적으로 연대도 해오고 계시고 노력도 해나갈 계획이시네요. 네. 군 당국과 지자체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오랜 절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군 당국이나 행정 관서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주민들의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원주와 횡성 이게 따로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에도 상생 발전 차원에서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영역에서 지금 대책기관에 서로 조율을 하고 또 연대하고 이 힘을 모아가는 것처럼 행정당국도 원주와 횡성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 당국에 철저하게 요구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들은 민관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의 안보와 주민들의 권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여야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전국 당원대회를 열어서 선출할 예정인데요.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최근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등 4명의 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 23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도별로 순회 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는 17일 경기도 고양에서 수도권과 묶여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연설회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홍천에서 강원권 별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묶이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강원도 내에서는 다소 좀 뜨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후보들도 강원도를 좀 방문하지 않고 있어서요. 이번 선거에 좀 소외감을 돌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하는 강원도 선거인단이 전체 선거인단 84만여 명의 4.1%에 불과하다 보니까 후보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남의 선거인단 수가 40.3%로 가장 많고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7%, 충청권이 1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연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선거인단 60대 이상이 45.8%, 그리고 50대가 24.7%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한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도 8월 18일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고 조국 혁신당도 일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대진표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오늘 20일부터 5주간 주말에 전국 시도당 대회를 겸한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대표는 일단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등 3명이 출마를 했고요. 최고위원은 강릉고 출신인 김병주 의원 등을 포함해서 전현직 의원과 원외인사 1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14일 예비 경선을 통해서 8명으로 일단 간추려지고요. 최종 5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당 순회 일정은 오늘 20일 제주도당과 인천시당을 시작으로요. 21일 홍천에서 강원도당 당원대회를 겸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강원도당은 21일 날 도당위원장도 같이 선출할 예정인데요. 지난 8일 마감한 도당위원장 후보로는 김도균 속초인제 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18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당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좀 확실시 되는 가운데서 김두관 전 의원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조국혁신당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 당원대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역시 조국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 됐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최고위원회 태백병원 의사 출신인 김선민 의원이 출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여당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면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주목받고 있다고요. 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좀 개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친윤계인 도내 여권 중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의 맏형격이죠.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한동훈 후보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계 후보로 분류되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강하게 충돌하고 있으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SNS 논평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실책을 부각하면서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는데 그때 그 김 여사의 학력과 경력, 유변조 의혹 대응을 위해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덕분에 후보 지지율이 반등했다 이런 정기를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총선 역시 다르지 않았다. 김 여사 사과 여부는 당시 중요 현안이었고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과사를 구분했었다면 사후 변명은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건 의원이 침묵을 깨고 그 한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권의 그 내분 요소를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당 중진 의원으로서의 조언이다 이런 시선이 있는 반면에 친윤계와 대척점에 있는 한 후보를 견제하면서 친윤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에 또 한 명의 친윤 핵심 의원인 그 이철규 의원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역시 친한동훈계와 나를 세우고 있는데 네, 우리 기자님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한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곧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